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제주도 여행지 많이들 궁금하셨죠? 저도 그동안 그런 곳들 잘 몰랐는데 이번에 여름방학을 맞아 조카가 제주로 내려온 덕분에 아이와 가기 좋은 제주 여행지들을 많이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한여름이라 너무 더워서 이번에는 시원한 실내 관광지로만 다녔고요. 수많은 관광지들 중 가볼 만한 10곳의 관광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아르떼 키즈파크. 제주도 서쪽 새별오름 옆에 새롭게 오픈한 대형 키즈파크인 아르떼 키즈파크.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이곳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기 전까지 말이죠. 아르떼 키즈파크는 애월에 위치한 아르떼 뮤지엄에서 만든 키즈파크로 1200평이라는 굉장히 넓은 공간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게 된 건데 키즈파크나 키즈카페는 원래 아이들 입장료가 더 비싸더라고요. 어린이는 평일 기준 2시간 25,000원, 3시간 30,000원이고 주말에는 5,000원씩 추가 요금이 있습니다. 보호자는 8,000원으로 동일하고요. 제주도민의 경우 도민 할인 50%를 받을 수 있어서 제주도 아이들이 와서 놀기 딱 좋겠더라고요. 바닥이 미끄러워서 미끄럼 방지 양말은 필수이고요. 신발은 라커룸에 넣어서 보관하고 내부로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자마자 눈길을 끄는 대형 풍선 놀이기구는 8월까지만 팝업 전시 중이고 별도의 추가 요금이 있어서 이용하지는 않았고요. 내부에 놀거리가 정말 많은데 조카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바로 미끄럼틀.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4번 연속으로 탔고요. 재밌어. 시험 전에 오면 직접 그림을 색칠하여 스캔을 해서 벽에 영상으로 실현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건 아르떼 뮤지엄에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잘 그렸어요. 색칠 잘했네. 벽에 영상 그래픽도 참 귀엽더라고요.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었고요. 또 아이들의 움직임을 바닥이 감지해서 다양한 효과 영상들이 펼쳐지는 미디어 아트 역시 아이들의 호기심을 충분히 자극합니다. 여기서 가장 예뻤던 공간인 샌드비치. 인공모래와 바다 조명을 이용해 마치 백사장에서 모래놀이를 하듯 놀 수 있는데요. 바다에서 모래놀이를 하면 옷에 모래가 다 묻고 땡볕에 고생하는데 여기서는 모래가 옷에 묻지도 않고 너무 좋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참 동안 모래놀이를 즐겼습니다. 이후에는 드넓은 트램폴린장과 정글짐, 클라이밍까지 아이들의 놀거리가 정말 다양해서 2-3시간은 충분히 놀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부모님 중 한 분이 지치신다면 오아시스 룸으로 가시면 편안한 영상과 사운드를 감상하며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입장료가 다소 비싸다고는 생각은 드는데 그만큼 퀄리티는 다른 키즈 카페보다 훨씬 높으니 여기서 무더위도 피해 가시면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워터월드. 다음은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과 연결된 워터월드입니다. 여기는 원래 찜질방이었는데 코로나 시국에 찜질방이 폐업을 했고 남겨진 공간을 그대로 활용하여 오히려 멋지고 힙한 미디어 아트 전시관으로 탈바꿈하였는데요. 제가 서귀포 살 때 한라산 등반하고 나면 꼭 가던 찜질방이었어서 내부 인테리어가 꽤나 익숙한데 이렇게나 새롭게 바뀌었다니 너무 놀라운데요. 입장료는 성인 27,000원, 청소년 24,000원, 어린이 22,000원이며 제주도민은 3,000원씩 할인됩니다. 워터월드는 다른 미디어 아트 전시관과 다르게 물이 함께 하는데요. 그래서 젖어도 되는 신발을 제공해주고요. 수심이 20에서 30cm 정도 되는 곳들이 있어서 아이들의 경우 바지가 다 젖는 경우가 많으니 젖어도 되는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그래픽이 화려해서 멋있는 공간들이 계속 펼쳐지는데요. 특히 메인 파도풀이 가장 인기가 많은데 실제 바닷가의 파도처럼 파도가 쳐서 많은 아이들이 파도로 뛰어들어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카는 아직 파도가 조금 무서운가 봅니다. 오묘한 오로라색의 식물원과 옆으로 펼쳐진 기다란 물의 길을 건너면 끝없는 파도의 길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몸이 젖을 수밖에 없는 곳들도 나오는데요. 이곳을 지나가기 싫으시면 우회해서 지나갈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젖을 각오가 되신 분들은 우비 챙겨 오시면 시원하게 젖을 수 있습니다. 신기한 거울의 공간도 지나고 제가 뽑은 이곳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바로 레이저로 만들어낸 빗방울인데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신기했습니다.
조카보다 제가 더 신났던 것 같네요. 2층에는 미디어 아트를 통해 달나라로 여행을 갈 수 있는데요. 저희 조카는 물보다는 이곳이 더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구경이 다 끝나면 제공받은 발수건으로 발을 닦아주는데요. 기념품 전시도 기존의 목욕탕 인테리어를 그대로 살려서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던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었습니다. 가격대가 저렴한 건 아니지만 여기는 퀄리티가 훌륭해서 한번 꼭 가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세 번째, 아쿠아플라넷 제주. 다음은 제주의 전통이 있는 관광지이죠. 섭지코지 옆에 위치한 아쿠아플라넷 제주입니다. 저도 조카 덕분에 거의 5, 6년 만에 재방문을 해봤는데요. 우선 입장료는 성인 44,600원, 청소년 42,700원, 어린이 45,500원으로 조금 많이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3대 가족 할인, 임산부 할인, 시니어 할인, 다자녀 할인, 카드 할인, 도민 할인까지 각종 할인 혜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가 다 지불하면 너무 아까우니까 할인 혜택 꼼꼼히 챙겨가시고요. 수족관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성산일출봉 뷰가 정말 예술입니다. 여기서 기념사진 촬영을 한 뒤에 아쿠아리움 내부로 들어가 보는데요. 아쿠아리움에는 20개가 넘는 주요 스팟들이 있는데 전 세계 바다에 사는 다양한 어류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신기하게 보지만 어른인 제가 봐도 너무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특히 제가 작년부터 프리다이빙을 하면서 바닷속 생물들을 자주 접하다 보니 예전보다 더 재밌게 관람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곳의 대형 수조에서는 다이빙 체험도 가능한데요. 사실 세계 어느 바다를 가도 이렇게나 다양한 수중 생물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곳은 없으니 다이빙 즐기시는 분들은 이 수조에서 다이빙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 조카는 다 필요 없고 그냥 놀 수 있는 곳이 최고인가 봅니다. 중간에 키즈 카페 느낌의 장소가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고요. 이곳의 하이라이트인 오션 아레나 공연장에서는 멋진 다이빙 쇼가 진행됩니다. 옛날에는 여기서 돌고래 쇼 등이 진행됐는데 이제는 동물 보호를 위해 동물 쇼들은 거의 사라졌네요. 오픈한 지 10년이 넘어가면서 조금씩 낡은 부분이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바닷속 세계를 가장 직접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에 아이들과 함께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제주 시내에 위치한 미디어 아트 전시관 노형 슈퍼마켓입니다. 제가 영상으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곳인데 요즘 제주에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 진짜 많은데요. 이곳은 특별하게 중앙 무대를 콘서트장처럼 굉장히 넓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놀아도 무리가 없도록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오픈 초기에는 미디어 아트 영상들이 다소 난해했어서 아이들에게 추천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도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도 시즌마다 영상이 새롭게 교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이렇게 외계인이 침공하는 영상이 나오는데 약간 저도 살짝 소름이 돋을 정도로 퀄리티가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에 뛰어다니는 아이들 발밑으로 조명이 인식해서 따라다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기도 하고 아이들도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미디어 아트 영상 주제로는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들도 계절별로 장소별로 다양하게 소개가 되고 있고 유명 화가의 작품들도 관람할 수 있어서 이제는 아이들과 방문하기에도 충분히 괜찮은 곳이 된 것 같습니다. 외계인 영상이 생각보다 무서워서 아이들이 울지 않을까 걱정이 됐는데 이렇게 외계인이 마지막에 하트 발사해주고 떠나기 때문에 우는 아이들은 없었네요. 미디어 아트 이야기가 나온 만큼 제주의 새로운 미디어 아트 전시관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는 한라대학교 한라 컨벤션 센터에 위치한 한라 디지털 아트 뮤지엄인데요. 새로 오픈한 곳인데 아직 홍보가 거의 되지 않아서 제가 방문했을 때는 손님이 저 혼자였습니다. 덕분에 전세 내고 편안하게 촬영을 할 수 있었는데요. 가격은 성인 15,000원, 청소년 13,000원, 어린이 만원이고요. 내부에 여러가지 테마의 전시가 이어지고 특히 이상한 정글존이 가장 넓은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들이 많이 나와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게 본 곳은 비밀의 가상룸인데 사방이 거울로 뒤덮인 곳이라서 영상들이 무한 반사되어 보이는데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환장한다는 K-POP 데몬헌터스처럼 가상의 아이돌들을 만날 수 있는 곳도 있어서 아이들이 흥미롭게 구경할 수 있는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었습니다. 구성이 막 엄청나게 고퀄리티의 느낌은 아니지만 사람이 많지 않아서 전세 낸 듯 놀 수 있어서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입장료도 무료인데다가 퀄리티까지 좋아서 많은 가족 여행객이 찾는 곳 국립제주박물관입니다. 입구 천장에 멋진 제주도 지도가 꾸며져 있는 이곳은 제주의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다양한 유물과 역사 자료를 통해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다만 그냥 박물관만 있으면 아이들이 재밌어하지 않겠죠? 여기는 어린이 박물관이 내부에 있는데요. 박물관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제주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들을 작게나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실감 영상실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미디어 아트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인데 여기가 무료임에도 퀄리티가 매우 높습니다. 첫 번째 미디어 아트는 제주 출신의 선비 장한철이 과거를 보기 위해 서울로 가다가 표류를 했던 경험을 적은 글인 표회록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고요. 다음은 제주의 대표적인 10가지 경치인 영주 십경을 생생하게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퀄리티가 괜찮으니까 꼭 한번 와보시면 좋겠네요. 다음은 제주의 역사는 물론 다양한 자연환경까지 볼 수 있는 박물관인 제주 시내에 위치한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2,000원, 청소년 1,000원이고요. 자연사 전시실, 민속 전시실, 제주 바다 전시관, 야외 전시장으로 이어지는데 자연사 전시실에서는 제주의 지질과 화석들, 그리고 제주에 살고 있는 동식물에 대해 전시가 되어 있고요. 민속 전시실에서는 제주의 옛 시골 풍경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의 전통 음식들이 쫙 차려져 있어서 눈길을 사로잡고요. 제주의 원도심 지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도 알 수 있어서 여기는 어른들도 재밌게 보실 것 같네요. 바다 전시관에는 커다란 고래의 뼈 화석들과 제주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어종들을 볼 수 있고요. 특별 전시실에는 매번 다양한 전시가 교체되면서 전시되는데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전시들이 진행되니 특별 전시관까지 놓치지 마세요. 다음은 제주시 중산간에 위치한 제주융합과학연구원 내부의 제주과학탐구 체험관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재미있게 과학을 설명해주는 공간인데요. 1층부터 3층까지 과학실험시설들이 계속 있는데 놀랍게도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그만큼 시설이 조금 오래되기도 하고 고장나서 작동하지 않는 기계들도 조금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이렇게 무료로 과학을 체험하게 해주는 곳은 여기 말고는 없을 것 같네요. 다만 꽤나 어려운 이론들도 많이 소개되고 있어서 완전 어린이보다는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의 학생들이 더 알차게 즐길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안덕면 오설록 근처에 위치한 항공우주박물관입니다. 이곳은 비행기와 우주를 좋아하는 아이들 그리고 어른들까지도 굉장히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는 박물관인데요. 입장료는 성인 4,000원, 청소년 어린이 3,000원, 유아는 2,000원으로 저렴한데 내부 전시의 퀄리티가 꽤나 훌륭합니다. 실제 크기의 모형 비행기들이 가득 전시되어 있고 비행기의 발전 역사 등이 꽤나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어서 일명 항덕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박물관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탑승하여 비행기를 조종하는 게임도 있고 앞에 소개한 과학관처럼 다양한 우주과학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카가 가장 좋아하는 키즈 카페도 조그맣게 있어서 여기는 남녀노소 누가 와도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동심을 잃지 않고 있는 저 같은 키덜트들이 가면 더 좋아하는 곳 안덕면에 위치한 피규어 뮤지엄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4,000원, 청소년 12,000원, 어린이 만원이고요. 여기는 작은 피규어부터 초대형 피규어까지 다양한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의 피규어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특히 마블 영화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벤져스 마지막 편을 보고 나서 여기 방문했을 때 정말 몰입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랜만에 방문을 했는데 여전히 고퀄리티의 다양한 피규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실제 크기로 구현된 타노스나 아이언맨의 발전 과정이 쭉 전시되어 있는 게 정말 좋았고요. 마블 영화 외에도 트랜스포머, 캐리비안의 해적, 배트맨, 아바타까지 전 세대가 알만한 대작 작품들의 피규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원피스나 리그 오브 레전드 피규어들도 많아서 익숙한 캐릭터들을 보니 굉장히 반가웠네요. 여기는 이렇게 캐릭터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즐겁게 보실 곳이고 작품을 전혀 보시지 않았다면 여기가 뭐가 좋다고 돈을 내고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니 취향에 맞는 분들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더운 여름에 또는 비가 오는 날에 아이와 함께 가면 좋은 실내 여행지 10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소개 못해드린 곳들도 굉장히 많아서 다음에 실외 관광지들과 함께 또 특집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